네, 경우의 수 이어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 수업 녹화한 걸 올려야 되는데, 그, 쌤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다 나가게 돼서 쉬는 시간 이후의 수업은, 어, 아이패드 화면 녹화로 해서 문제풀이만 딱딱딱 보여주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물론 문제는 다 풀어보고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번부터 해볼 거냐면, 183쪽에 19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19번부터. 문항 번호가 써져 있으니까 보면서 푸는 문제들 보고 동영상 멈춰두고 풀었다가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19번 문제 같이 읽어보면 계단이 9개가 있는 상황인 거죠. 계단이 9개. 그런데 수지라는 사람이 계단을 한 번 오르거나 아니면 두 번 오를 수 있대. 그지? 한 번 또는 두 번 오를 수 있는데 이때 계단 9단을 다 오르는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계단이 횟수가 1 아니면 2야. 그죠? 1 아니면 2.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내가 사용하는 횟수들을 다 합하면 9가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럼 가장 간단한 케이스부터 보자고. 가장 간단한 것부터. 내가 한 칸씩만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1을 9번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1을 9번 사용하겠다. 그럼 이때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다 한 칸씩만 오르니까, 그지? 어차피 다 한 칸씩만 오를 거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서 요때는 그냥 한 가지야. 그럼 두 번째. 자, 1을 9번 썼으니까 차례대로 한번 가보는 거야. 1을 7번 쓰고 2를 한 번 써보는 거지. 이때는 1을 7번 쓰고 2를 한 번 썼으니까 순서가 중요해. 왜냐면 내가 첫 번째에 계단을 두 번씩 오를지, 세 번째에 오를지 등등등 달라지니까 각 경우가 달라지니까 이때는 내가 계단을 오르는 횟수 8번 중에 계단 두 번을 오를 순서를 정해줘야 되니까 8시1로 해서 8가지로 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궁금할 수 있거든. 8시1 하고 나서 계단을 한 번 오르는 이 7가지에 대해서 배열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계단을 한 번 오르는 거는 서로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책정을 할 필요가 없다. 즉, 내가 계단을 두 번 오를 순서만 정해주면 나머지에는 1이 오면 되니까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6으로 한번 가볼까 했는데 1 곱하기 6으로 가면 3이 남는단 말이야. 근데 3은 우리가 쓸 수 없어요. 1 아니면 2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3을 또 1 더하기 2로 쪼갠다면 위의 케이스랑 중복이 되죠. 그래서 요건 안 돼. 그러면 이제 1 곱하기 5로 줄여보는 거지. 1 곱하기 5 하니까 4가 남아서 계단 두 번을 두 번씩 오르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7번 중에 내가 계단을 오를 7번 중에 두 번을 선택하면 된다. 그럼 네 번째 쭉쭉쭉 가봐야지. 1 곱하기 4는 또 안 돼요. 1 곱하기 4를 하면 5가 남는단 말이야. 우린 3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없어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그러면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때는 6번 중에 3번을 고르면 될 거고. 자, 마지막 1 곱하기 2는 또 안 될 거라서 1 곱하기 1로 내려가는 거지. 패턴이 있어. 7, 5, 3, 1. 이때는 계단 두 번을 4번씩 오를 거니까 어떻게 구하든 상관없거든. 계단 하나 오를 순서를 정해서 OC1을 하시던지 아니면 계단 5개 중에 내가 두 번
오르는 횟수 4번을 고를 건지 둘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9번은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더하면 답이겠죠? 그래서 55가 나옵니다. 답은 55가 나와요. 그 다음에 18번 볼게. 18번도 19번이랑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얘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계단의 높이가 25m래. 그런데 총 높이가 2m야, 2m. 그러면 2m를 25m가 아니고 이거 미쳤나봐. 25cm네. 2m를 25cm로 나누게 되면 8이 나와요, 8. 그건 무슨 말이냐면 8개의 계단이 나온다는 거니까 위에랑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어. 그런데 나 조건을 읽어보니까 가로의 폭이 50의 배수래.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무슨 말? 아, 가로들이 50으로 묶여 나올 수 있다. 이 말 아닌가? 그럼 잘 봐봐. 내가 요렇게 식을 한번 써볼게. 계단이 8개가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8개의 숫자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50으로 묶여 나올 거야. 왜? 50의 배수니까. 근데 이걸 다 합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500. 그러면 8개의 숫자를 활용해서 10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이제 이걸 따져보자. 근데 얘가 이제 19번과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19번 위에 한번 봐봐. 19번은 계단을 한 번 또는 2번 쓰라고 정해져 있는데 18번은 어때?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지 않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야. 그냥 만족하는 것만 찾으면 돼. 그럼 봐봐. 8개의 숫자의 합이 10이 돼야 되니까 1을 8개 쓰는 건 안 되겠죠? 안 돼. 그럼 천천히 해보자고. 1을 7번 썼어. 그러면 3이 남았네. 3. 그럼 3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8개 중에 내가 오를 수 있는 횟수 8번 중에 3을 할 순서를 골라주면 된다. 그 다음에 또 1씩 낮춰보는 거지. 1 곱하기 6 하니까 몇이 남아? 4가 남죠. 아, 그러면 2를 2번 쓰면 되겠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8번 중에 내가 2를 선택할 순서 2가지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선생님, 더 없나요? 한번 보자고. 1 곱하기 5를 내가 만약에 했어. 그러면 지금 남은 합이 5가 남거든? 근데 숫자 5개를 써야 돼. 숫자 5개를 써서 5를 만들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1을 5번 쓰고 내가 플러스를 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1은 안 쓸게 이 말이야. 그러면 최소가 2야. 2. 2를 5번 써서 5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없는 거. 따라서 80 더하기 82 하시면 3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18번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는 2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번은 별로 어렵지 않아. 우리 중학교 때도 봤던 문항이거든.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점이 12개가 있어. 점이 12개가 있어. 이 중에서 점 3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그러니까 일단 12C3을 하는 거야. 왜? 삼각형이 되려면 점 3개가 필요하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빼줄 거야. 뭐? 일직선에 있는 친구들이 제거가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 가로 일직선, 가로 일직선, 가로 일직선은 점이 몇 개야? 4개잖아? 4개 중에 3개를 뽑으니까 중복되는 게 4가지가 나올 건데 가로 일직선은 몇 개야? 3개가 있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로 일직선. 세로 일직선은 점이 3개가 있으니까 거기 중에 3개를 고르면 1개인데 세로 일직선은 몇 개 있니? 4개가 있어. 근데 이 2개만 빼주면 되는 게 아니야. 더 생각을 해봐야 돼. 뭐가 있냐면 대각선 방향이 있어. 이거를 요렇게 쌤이 표시를 한번 해볼게. 요 방향. 음. 요 방향이 2개가 있어. 요 방향. 그러니까 그림을 쌤이 여기 작게 한번 그려보면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요거야. 요 방향, 요 방향. 이해되지? 그럼 요 방향이 있으면 반대 방향도 있을 거 아니? 반대 방향. 근데 이것들은 다 점이 3개니까 하나씩 해서 4개로 구해주시면 되고 결국 요걸 다 더하면 20이 나오거든. 그래서 12C3에서 빼주시면 200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체크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22번은 여기까지 됐고 23번은 꼭 한번 풀어보고 들어야 돼. 알겠지? 계속 풀어보고 듣는 거야. 23번은 아이디어가 조금 중요한데 기본의 아이디어가 중요해. 지금 23번을 보면 사각형을 구하라 했거든. 그럼 사각형의 기본 단위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데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 사각형은 사다리꼴에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사다리꼴을 찾으면 그게 사각형이야. 그러니까 이 명제가 맞거든. 사다리꼴이면 사각형이다. 이 명제가 맞기 때문에 우린 그냥 사다리꼴을 찾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A가 윗변, B가 밑변 해서 요것이 넓이가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결국 A 플러스 B가 4인 경우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A 플러스 B가 4라는 거는 1,3, 2,2, 3,1에 대해서 각각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1,3일 때는 윗변은 길이가 1인 거야. 1. 그지? 길이가 1. 그러면 4가지밖에 없어. 4가지밖에 없어. 점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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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점이 하나 더 있죠, 여기. 그래서 넷. 4가지. 4 곱하기 밑에는 길이가 2가 돼야 되거든. 아, 길이가 3이 돼야죠. 미안해요. 길이가 3이 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으면 봐봐. 길이가 3이 돼야 돼. 하나, 둘 해서 끝이죠. 둘. 그지? 그러면 1, 3이 4 곱하기 2로 결정되는 순간 얘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4로 결정될 거고 8. 8이고 길이가 2여야 된대. 길이가 2인 거. 이렇게 있으면 길이가 2. 하나, 둘, 셋. 3개가 있네. 그지? 3개가 있잖아. 그러면 3 곱하기 3 해서 9로 결론을 지으시면 되고 16 더하기 9 해서 25로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번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사각형의 기본 단위는 사다리꼴이다.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24번 한번 볼게. 24번. 24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쉬운 문제. 그럼 1번의 표현을 보자. 1번의 표현. A가 B와 다르면 FA와 FB가 다르다. 요거는 1대1 함수라고 부르죠. 1대1 함수.
그럼 1, 2, 3, 4가 있고 대응되는 숫자가 1부터 6까지 있어. 그럼 봐봐. 1이 갈 수 있는 거는 6가지 아니야? 6가지? 그지?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거는 1이 하나를 가버리면 나머지 숫자 5개를 가야 되니까 결국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 그지? 그 다음 2번. 2번은 뭐야? 대소가 결정되어 있어요. 대소. 쌤이 그 앞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대소가 자동 결정된다는 뭘 써야 돼? 조합을 써야 돼? 조합. 조합을 쓰면 대소가 자동 결정이야. 오케이. 자동 결정이니까 y 원소 6개 중에 그것에 대응될 x 원소 4개만 뽑아주기만 하면 알아서 대소는 결정되는 거야. 알겠지? 10보로 결정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5번 한번 보도록 할게. 25번. 여기 조건을 한번 잘 읽어보자. 모든 x에 대해서 x-1과 fx를 곱하니까 짝수래.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x, 그러니까 전부 다 이래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표현이 뭔가 좀 처음 보는 것 같고 낯설고 어려워. 그럼 숫자를 넣어보면 돼. 봐봐. 만약에 x가 홀수면 x 마이너스 이런 짝수지. 그러면 짝수에다가는 뭘 곱해도 다 짝수야. 그러니까 이때는 fx가 아무거나 라고 해놓는 거야. 됐지? 그럼 이때 이제 봐봐. x가 만약에 짝수라면 x-1은 홀수야. 그럼 x-1이 홀수인데 곱해서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때는 뭐야? fx는 반드시야. 반드시 짝수로 가셔야만 한다. 그지? 그러면 이제 한번 함수를 그려보자고. 3, 4, 5, 6, 7에서 3, 4, 5, 6, 7로 가야 되는데 짝수는 반드시 어디에 대응돼야 된다고? 짝수에 대응이 되셔야 돼. 그럼 짝수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 짝수가 또 짝수에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럼 봐봐. 4, 6. 이 정의 역의 4라는 격이 각각 갈 수 있는 곳이 두 가지거든? 그러니까 x의 4 입장에서는 4와 6으로 갈 수 있고 x의 6 입장에서는 또 4랑 6으로 갈 수 있어. 얘는 1대1 함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도 돼. 그럼 요 경우가 네 가지가 될 거고 나머지 3, 5, 7은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거든? 그럼 그 각각의 경우가 5가지씩 있어서 5에 3승 곱하기 4 해서 500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세 문제 남았어. 세 문제. 2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 26번은 좀 중요한 문항이면서도 어려운 문항으로 쌤은 그렇게 보고 있어. 왜 그러냐면 얘는 여사건을 하지 않으면 정말 정말 복잡해. 구하는 과정. 그래서 이런 건 여사건을 좀 떠올리면 좋거든. 그지? 한번 문제를 볼게. 일단 가 표현, 가를 읽어보면 얘는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면 1대1 함수다를 말씀하시는 거야. 1대1 함수다. 그다음 나 조건을 보니까 f1-1, f2-2, f3-3이 0이 아니다 이랬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F1도 1이 아니고야.
동시야. F2도 2가 아니고 F3도 3이 아니다. 이 함수의 개수를 세달라고 했는데 이게 여사건을 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느낌이 돼. 봐봐. F1이 2일 때 이때 케이스가 갈리는데 F2라는 놈이 3으로 가주거나 3으로 가지 않을 때 이 각각에 대해서 F3이 갈 수 있는 경우가 다 갈려. 다 갈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세줘야 되거든, 이게. 그리고 만약에 F1이 또 2로 가지 않아. 그러니까 2를 감춰주지 못해. 그럼 또 상황이 복잡해져, 나름. 그래서 여기까지 분류를 해보고 너무 복잡하다. 생각할 게 많은데? 그러면, 여사건을 한번 해볼까? 근데 사실 여사건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니야. 왜? 그리고가 있으면 여사건을 치면 또 문제로 바뀌어버리니까 우리가 합집합을 구하면 교집합들을 빼줘야 되니까 좀 귀찮을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여사건을 한번 해볼까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걸 여사건 치면 어떻게 되냐면 여사건을 치면 전체에서 여사건 친 걸 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나오겠죠. F1이 1이거나 F2가 2거나 F3이 3인 경우를 체크하시면 돼. 그죠? 그럼 이때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F1이 1인 경우를 계산해 볼 거야. 그럼 봐봐. 1대1 함수인데 F1이 1로 가버렸어. 그럼 나머지 2, 3, 4, 5, 6 다섯 가지 원소에 대해서 1대1 함수를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5팩이야. 그런데 F1이 1일 때, F2가 2일 때, F3이 3일 때 각각의 경우가 다 5팩으로 동일해. 그래서 쌤은 5팩 곱하기 3을 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A합, B합, C를 구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까지 우리가 한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A교 B를 빼고 B교 C를 빼고 C교 A를 빼줘야 돼. 그럼 A교 B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F1이 1이면서 F2가 2예요 이 말이잖아. 어머, 그러면 1과 2가 가야 될 원소가 다 정해졌어. 그럼 나머지 4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배열을 해주면 되니까 요 케이스, 요 케이스, 요 케이스가 다 또 동일할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빼기 3 곱하기 4팩 나머지 4원소가 1대1 함수가 될 경우의 수니까 4팩. 그지?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줘야 돼? 각각 전부 다의 교집합을 한 번 더 해줘야 되죠. 그러면 전부 다의 교집합은 무슨 말이야? F1도 1로 가고 F2도 2로 가고 F3도 3으로 가버려라 이 말이지. 그럼 이때는 남은 세 가지 원소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면 되니까 3팩을 더 해주면 돼요. 그럼 요게 누굴 구한 거냐면 우리가 요 친구를 구하는 거야. 그지? 그럼 전체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야. 그럼 전체는 뭐야? 전체는 뭐 다른 게 없지. 6개의 원소의 1대1 함수 개수니까 그냥 6팩 하시면 된다고. 그럼 6팩에서 쌤이 네모친 것을 빼서 계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빼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428이 나와. 428. 됐죠? 그래서 26번은 좀 중요하니까 한 번쯤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27번 한번 볼게. 17번. 자, 가 조건은 그냥 뭐 단순해. 1대1 대응이다. 이랬어. 근데 나 조건을 보니까, 나를 조건을 보니까 한 원소에 대해서 fn 더하기 1 빼기 fn은 5다 이랬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위에 건 모든 x1, x2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밑에 건 뭐야? 한 원소.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야. 한 원소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보자. A에서 A로 간다고 했어. 그럼 1, 2, 3, 4, 5, 6 이렇게 가는데 차가 5가 나오려면 fn 더하기 1이라는 놈은 6이 돼야 되고 fn이라는 놈은 1이 돼야 돼. 이럴 때만 차가 5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1대1 함수니까 1, 6으로 갈 수 있는 거는 한 놈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원소밖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n 플러스 1과 n 무슨 말이야? 이웃하는 원소들의 차야. 이웃하는 원소들의 차. 그러면 n에다가 숫자를 이제 하나씩 넣어보면 돼. 봐봐. n이 1일 때는 f2 빼기 f1 2랑 1이 각각 6 1로 가면 된다니까 괜찮죠? 그지? 이렇게 쭉쭉 넣다가 n이 5가 될 때는 f6 빼기 f5야. 괜찮지? 6, 5 둘 다 정의역에 있잖아. 그런데 n6부터는 어때요? f7 빼기 f6인데 f7이 어디 있어? 없잖아. 그지? 아하. 그러면 각각 5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그 안에 F2는 6으로 하고 F2는 1로 간다고 했으니까 두 원소의 자리가 정해져 버렸어. 그러면 네 가지 원소의 1대1 대응 개수를 구하면 되니까 그대로 4팩 구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8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 이거는 지금 위에를 우리 보게 되면 분할 분배라고 적혀 있어. 그지? 분할 분배. 그래서 결국 이거 분할 분배 문제구나. 조 나누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게 분할 문제인지 알려주지 않아. 그래서 분할이라는 친구는 언제 사용을 할 거냐면 정해져 있어.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곳에 줄 때, 이 경우는 우리가 분할이라는 것을 사용할 거야. 만약에 서로 다른 곳을 같은 곳에 넣어준다. 이러면 분할을 쓰는 게 아니야. 알겠지?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곳에 넣어줄 때 분할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잘 봐봐. 6명의 학생이 있어. 6명의 학생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 A, B, C. 그럼 잘 봐. 6명의 학생도 서로 다르고 정류장도 서로 다르니까 어머 이거 분할 문제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두 개의 정류장에 다 내린대. 모든 학생이 다 내린대. 그럼 일단 뭘 해야 되냐면 두 정류장을 골라줘야 돼. 세 개 중에. 맞죠? 세 개 중에 두 정류장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다 곱해질 거야. 모든 케이스에. 그죠? 그잖아. 그럼 봐봐. 6명의 학생을 두 개의 정류장에 내려야 되니까 분할만 해주면 돼. 6명을 두 개의 조로 분할만 하면 끝. 오케이? 분할만 하면 끝. 그럼 한번 보자. 6명을 두 개로 분할할 수 있는 게 1, 5. 그지? 그 다음에 2, 4. 이렇게 있어. 맞니? 그럼 6명을 한 명, 5명 조로 분할하는 거는 6시 1 곱하기 5시 5는 1이니까 생략. 그래서 6. 그 다음에 2, 4로 되는 거는 6시 2 곱하기 4시 4인데 겹치는 숫자가 없잖아. 그래서 나눠줄 게 없어. 그럼 이거 그대로 6, 이거 그대로 15가 될 거야. 그냥 3, 3이 있네. 3, 3. 3, 3이 6시 3 곱하기 3시 3인데 3이 겹치기 때문에 2 팩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되고 이때는 얼마지? 6시 3이 20이니까 10이 나오게 돼. 그럼 봐봐. 두 개의 조로 나눴잖아. 이거는 여기까지는 나누기만 한 거야. 나누기만. 조를 나눴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정류장 두 곳에 보내야 되잖아? 이해되니? 두 개의 조가 이렇게 있으면 A 혹은 B로 보내야 되니까 두 가지 경우가 다 발생하거든? 1이었던 조가 A로 가면
O였던 조는 B로 가고 얘가 B로 가면 얘는 A로 가니까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결국 3C2 곱하기 조 다 나눈 경우의 수가 31이야. 거기에다가 2를 또 곱해 주셔야 되지. 얘는 나눠주기. 그러니까 분배라고 보면 되겠지. 분배. 분배하고 얘는 분할. 조 나누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186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촬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쌤이 문제풀이를 해놨으니까 문제를 미리 조금 풀어보고 동영상 멈춰두고 반드시 풀어봤다고 믿을게요. 알겠죠? 그래서 풀어보고 듣는 게 가장 중요한 단원이니까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숙제는 이제 어디까지냐면 191쪽까지 교재 191쪽까지 마무리가 숙제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혹시가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되면 그때 혹시 질문하지 못했던 문항들이라던가 그런 거는 따로 질문을 또 받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